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셔야 되는 그런 빌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투룸 기준입니다. 자, 서울 시내에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십시오. 2억 4천만 원짜리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매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재개발 이슈까지도 가능한 그런 지역의 매물이 이 정도면요, 굉장히 싼 겁니다. 그리고요, 투자금은 2천만 원만 있으시면 충분하고요. 옆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지금 이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고 떠올리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모아타운입니다. 자, 제가 이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거는 뒤에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물이 좋은 게요, 준공 날짜가 2021년 11월 5일입니다. 이 준공 날짜가 중요한 게 바로 이 권리 산정일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데, 향후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입주권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논쟁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요, 2종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평지고요. 그리고 이 블럭을 잘 자르면 이 상가가 없습니다. 상가가 없다는 얘기는 반대하는 요인이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그 지주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 일대를 샅샅이 뒤졌는데요, 공사하는 현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공사하는 현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쌍문 3동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그 공사 하나만 받고 나머지 빌라를 짓거나 개보수하는 그런 공사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난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투자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로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나 아니면 소득이 있다면 자녀 명의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창동은요, 광역 중심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어마무시한 개발이 있죠. 뭐 GTX-C뿐만이 아니라 뭐 아레나도 짓고 있고요. 그리고 45층짜리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주거도 들어가고 뭐 복합시설이 들어갈 텐데 청년 일자리도 들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젊은 분들이 이 지역 일대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 젊은 분들은 어떤 수요냐? 바로 전세를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핵심 축이 되는 그런 연령대가 바로 청년들인데요. 지금 현재 창동 일대가 이런 개발로 지금 공사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40 서울 플랜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이 지와와도 있죠. 지와와. 이 지와와 사업도 있는데, 창동역 인근에는 1호선이 다닙니다. 이 경원선이라 불리는 1호선, 그리고 4호선이 있는데요. 그리고 GTX C 노선도 있죠. 자, 이게 지하화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나눠져 있는 지역들을 한데 묶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값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제가 보는 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그 지역에 물길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2040 서울 플랜을 보면요, 이 지천 르네상스죠. 이 지천을 이용해서 주거 환경,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핵심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의 추세도요, 이 지천이 있느냐, 물길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면이 굉장히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쌍문역 인근에도 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는 그런 지역에 투자금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속통합교회에서 선정된 21곳을 분석을 해보면요,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입지면에서 이 물과 가까운 지역이 재개발 선정도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려 21곳 중에서 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요, 이 물길과 연관시켜서 아파트와 어떻게 삶의 질을 좀 높여줄까,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재개발도 선정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의 번동이 있습니다. 번동. 이 번동도 우이천이 있습니다. 이 우이천을 따라서 새 아파트들이 번동, 그리고 쌍문동, 수유동이 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길이 있는 게 굉장히 재개발에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의 입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창동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가 아레나나 뭐 로봇박물관, 그리고 45층짜리 청년 주거 복합시설, 그 다음에 이 중랑천에 있는 다리를 놓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GTX가 이렇게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 1호선과 이 4호선 일부 노선이 지상으로 나와 있는 일부 노선이 지화화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자, 이 길이 도봉로인데요. 이 도봉로 우측은, 그러니까 창동역과 가까운 이 지역들은요, 빌라가 없습니다. 빌라가 없다 보니까 재건축 이슈가 활발한 그런 지역이고요. 빌라가 있는 지역은 이 왼쪽 편인데, 이 일대 중에서 재개발이 어디가 가장 유망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천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역은 블록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m 도로가 둘러싸여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을 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2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매물 꼭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가볼 텐데요. 막연하게 여기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지역 일대에서 좀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지역을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시킬 매물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이천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모습을 좀 볼 텐데요. 이번에 수요시 170번지 일대가 선정된 지역은 여기인데, 이 지역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도를 보면요, 20년 이상 빨간색 벽돌이 많은 것으로 봐서 20년으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한 81%의 노후도를 가졌고요. 그리고 과소 필지는 약 한 35% 정도. 길이 좁다. 이 길이 좁다라는 것을 수치화한 게 이 접도율인데, 이 접도율이 70% 정도 됩니다. 자, 호수 밀도는 66 정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치면은 신속통합기획에서 재개발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노후도는 81%였고요. 접도율은 70%였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계획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물길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이천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밑에 블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쌍문동 8번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근방,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 지천과 가까운 지역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가도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제가 그린 겁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보면요, 4m 이상 되는 도로가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블록을 형성하기가 좋은데 예를 들면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의 번동 일대를 보면은 이렇게 구역별로 5구역이 있거든요. 이 5구역으로 블록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하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블록을 형성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구역부터 6구역이 추진이 된다. 이 지역이 노후도 기준이 20년에 50%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자, 노후도가 85%고요. 그리고 접도율이 87.62%입니다. 접도율이 훨씬 열악하다는 거죠. 기준 너무 좁다는 얘기죠. 앞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수유동 170번지 일대와 비교를 해보면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노후도나 과소필지, 접도율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점수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은요, 신속통합기획의 기준도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더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모아타운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정량적 평가 점수를 점수화해 보겠습니다. 100점이 만점인데 이것을 하나씩 따져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연계가 된다면 점수를 20점, 최대 20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가 몇 군데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는 확실하니까 5점을 획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차난 심각 여부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 기준을, 그리고 제가 일일이 주차에 대한 이 기준의 어떤 측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하 점수를 넣어봤습니다. 15점. 그리고 공원이 없습니다. 이 근처에 5% 미만이기 때문에 10점. 그리고 이 지역은 다세대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50% 이상이 되면 20점인데요. 여기는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소필지 여부, 필지가 적은 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있네요. 과소필지가 18.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20% 미만이기 때문에 만점 10점. 그리고 대상지 노후도가 80% 이상이면 10점인데요. 여기는 85%입니다. 만점. 그리고 대상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부터 7만 제곱미터 이상이 만점인데 여기는 6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만약에 블록을 하나 더 신규로 추가한다면 7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7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8점. 자, 그리고요, 주민 참여 의사가 10점 만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 가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이렇게 5점 정도 되는데요. 100점 만점에 총점이 83점이나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될 요인들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수로 봤을 때 83점이면요 굉장히 유리하고요. 거기다가 가장 유리한 지천이 가까이 있다. 물길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2040 서울 플랜의 서울시와 방향성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그림 그려 드린 대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걷는 순간 여러분들의 집의 가치는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더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단합을 하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새 아파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